이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미래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기술, 빅데이터, AI, 로봇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4차 산업 관련돼서 또는 새로운 미래학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고 정리했을 때 이렇게 몇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인간과 기계, 컴퓨터는 서로 협력하게 될 거다. 어떤 사람들은 기계가 또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고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 업무론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관론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계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가속화돼서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인구는 100년 동안 5배가 증가할 정도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기계가 발전되고 컴퓨터가 더 발전될수록 나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삶도 기계가 좀 더 발전되고 컴퓨터가 좀 더 발전될수록 여러분도 삶도 조금 더 편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댁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나온 지는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로봇 청소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청소를 잘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고요. 길을 잘 찾아다니고요.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나의 삶의 질이 안 좋아졌냐? 저는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반자율 주행 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자,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숙련, 저임금 노동인력은 수요가 감소될 겁니다. 왜? 로봇이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로봇이 저런 일자리들을 대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고요. 정보의 투명성이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와 사람과 기계 간이 서로 다 연결이 되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IoT고 센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박수를 내 기계가 알아차리고 나한테 알려주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기계와 사람과 계속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호환해 나가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은 드디어 종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생산 시스템이 바뀌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이제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 넘쳐나는 물건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특화된 소위 말해서 퍼스널라이즈된 제품들을 원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900년대 초반에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면직물이 생산돼서 옷을 만들었을 때는 아마 길에 다니는 100명 중에 90명은 똑같은 하얀색 옷을 입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실에 절반이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회사 유니폼이 아니라면 다들 싫어하실 겁니다. 이제는 나만의 것, 나의 것을 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것, 나의 것을 원하게 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욕구가 있었지만 너무 비쌌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D 프린팅이라든지 컴퓨터의 도움, 로봇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퍼스널라이즈된 제품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새로운 운동화, 새로운 디자인을 주문하시면 며칠 내에 여러분들이 급하게는 오늘 내일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의 공장 시스템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시대는 분명히 저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미래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은 기계가 가져가고 기계가 나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진다는데 나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셀피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퍼스널라이즈 되고 개인의 재능과 탤런트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그것이 가치를 만들게 되고 그런 시장, 그런 경제, 그런 것들이 저는 셀피노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은 점점 더 독립적이 되고 새로운 자주적인 경제 주체가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혼자서 이 세상에서 꼿꼿이 서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 들었던 게 컨텐츠였고요. 두 번째는 영업 마케팅 능력이었고요. 세 번째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차후에 특히 영업 마케팅에 대해서는 차후 위대한 생각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컨텐츠는 우리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게 주로 활자 매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컨텐츠를 쌓아왔고요. 그 컨텐츠가 대를 이어서 전달되어 왔고요. 사실 교육이라는 기본을 보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컨텐츠가 있어 왔고요.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자로 기록된 책. 요즘은 다 컴퓨터에 담겨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다 문자로 기록된 책. 그 이전에는 팔만대장경처럼 어떤 매체에 기록된 글로 남아 있었죠. 컨텐츠라는 거는 사실 조금 더 광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컨텐츠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다들 외국어를 사용하느냐, 컨텐츠에 적합한 한국어 단어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텐츠는 이미 외래어로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면 문자, 부호, 음성, 음량,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 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른다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이게 다 컨텐츠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음향이 중요할 수도 있고 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컨텐츠들이 지금은 디지털의 방식을 통해서 다 저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런 플랫폼들이 없으면 콘텐츠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유되지 않는 컨텐츠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도서관에 묻혀 있는 컨텐츠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관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활용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문자, 부호, 음성, 음량, 이미지, 영상은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셀프노믹스에서 내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어떤 종류의 컨텐츠냐? 그거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또는 개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든 컨텐츠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향후 세상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컨텐츠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지만이 과연 나는 어떤 컨텐츠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그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2019년도에 인터넷 미닛이라고 보시면 전 세계에서 60초 동안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보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60초 동안 일어나는 일, 4,500만 유튜브 비디오가 보여진다고 합니다. 60초 동안. 그 다음에 70만 시간의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요즘 넷플릭스 엄청나게 보죠.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35만의 인스타그램이 공유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100만 페이스북 메시지가 공유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60초 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공유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제가 왜 컨텐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은 다 컨텐츠의 힘입니다. 그게 사진이든 이미지든 문자든 음성이든 어떤 형태로든 일어납니다. 저기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유튜브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대부분 분들도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데일리 TV 앱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남녀노소 누구나 유튜브를 보시고 계십니다.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택시 타시면 연세가 있으신 택시 기사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고요. 길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왜 이렇게 제가 자신을 할 수 있냐, 누구나 보는 유튜브라고 자신을 할 수 있냐 하면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25억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다운로드 트래픽 기준으로 37%가 유튜브가 차지합니다. 사실은 유튜브가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다 잡아먹는 원흉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유튜브에 유통되는 컨텐츠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크다고 하지만 유튜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영상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엄청나게 깁니다. 누가 페이스북에서 문자 올라오면 2번 넘겨보고 나면 더 이상 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5분, 10분, 심지어 1시간, 2시간짜리도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컨텐츠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물어보더라고요. 유튜브가 도대체 뭔데? 유튜브가 왜 저렇게 성행을 할 수 있고 유튜브가 왜 저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생각을 들으시는 분도 당장 오늘 내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올릴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인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실어나를 기술적 플랫폼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관련 사업을 하시거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왕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왕홍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을 뜻하는 왕러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말하는 홍런을 합쳐서 왕러 홍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줄여서 왕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홍이 뭐냐? 개개인의 역량과 재능을 컨텐츠하고 브랜딩해서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개인의 그런 브랜딩을 가지고 실제로 모바일에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우리랑은 조금 다른 컨셉이죠. 우리는 만약에 유튜브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구독자들이 막 댓글을 달죠. 상업적으로 변질했다. 이 사이트는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채널은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모바일상에서 SNS에 나와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각자가 전문으로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뭐 화장품, 그다음에 의류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에서 보면 웨이야라고 한동안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고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뭐 이미 유명했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는 하루 동안 557억 원치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유명해진 그 왕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거는 한국 화장품을 1초에 2만 개를 팔아서 한국 화장품 중에 뭐 그 브랜드는 대박이 났겠죠. 엄청나게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중국에는 이런 왕홍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제품들이 새로 나오고 있어서 이 왕홍도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이 사람들은 그 왕홍의 신뢰도, 왕홍의 정보력을 믿고 그 제품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아주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점점 왕홍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중국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 페이스북이 불가능합니다. 다 차단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SNS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자,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런런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페이스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유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튜브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위챗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뭐죠 이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기업입니다. 자, 전혀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중국의 SNS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플랫폼들입니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아래에 보시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억 명입니다. 우리나라 카카오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5천만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1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홍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왕홍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20년에 거의 11조 원에 가까운 경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가 핸드폰에서 왕홍이 방송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양이 11조 원. 혹자는 뭐 17조 원까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 17조 원과 11조 원의 갭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냐? 사실 왕홍에 대한 정의가 어렵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기준이 어딥니까? 뭐 팔로워가 100만 넘어야지 유명한 사람이지.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야 유명한 사람이지. 그것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왕홍의 경제력이 11조 원에서 17조 원에 다다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에서 2,300만 명의 왕홍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글로벌화되는. 전문화라는 건 뭐죠? 자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00만 명 중에 탑에 들어가는 왕홍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 사실 치과 의사가 구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치약을 팔면 잘 팔리겠죠. 의사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왕홍의 세계에 뛰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아주 벌써 유명해진 사람들도 많고요. 2,300만 명의 11조 원, 17조 원에 이르는 경제력을 구성하는 이것이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 플랫폼 맞습니다. 그렇지만 플랫폼은 유튜브처럼 자락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 자락이 깔린 곳에서 그 위에 컨텐츠라는 탑이 쌓이면서 지금 이런 경제력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